직장인 한 달만 좀 열심히 매매해 보셔도 어떤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성과를 빨리 알 수가 있고 잘못된 점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.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. 네 번째로 단기간에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주셨는데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잖아요. 보통 사면 몇 년씩 들고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, 그래서 이게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내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, 이게 운으로 좀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애초에 매매하는 횟수가 적어서 이거를 대충 성공할 확률이 이 정도고 손익비가 나온다, 이걸 판단하기가 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좀 수십 번씩 매매를 할 때도 있고 매매 횟수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일주일이나 좀 길게는 한 달만 매매를 해봐도 내가 대략 몇 번 매매하면 몇 번 수익을 내고, 수익 손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뭐 수익은 몇 프로 내고 손실을 몇 프로 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,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반복했을 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판단을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그거를 소액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서, 그래서 단기 투자가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럼 하루에 가장 많이 거래했을 때는 몇 번 정도 매매를 하셨어요? 그러니까 샀다 팔았던 거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대략 뭐 100번 넘게 매매한 적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물론 세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와, 그럼 하루에 100번 넘게 매매를 하면은 거래 수수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담되진 않으셨어요? 네, 거래 수수료가 지금 거래세가 0.18%거든요. 그래서 거래세가 물론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거래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세 때문에 매매를 좀 줄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출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네,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제가 장기 투자를 했을 때에는 주식 계좌에서 주식이 올라서 돈이 늘어나면은 그냥 주식 계좌 평가금만 늘어나고 사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리고 복리 수익을 많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수익 난다고 빼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이 나면 그 투자금을 늘리면서 매매를 하는데, 그러다가 또 한번 잘못하면은 손실을 또 크게 볼 때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손실을 크게 보니까 벌어놓은 거 좀 허무하게 한 번에 다 날아가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.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, 매매하는 금액이 좀 내 그릇에 맞는 금액 내로만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도 제 그릇에 맞는 매매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 정도로 정해놓고 예수금 1억으로만 매매를 하고 넘어가는 돈은 매일매일 좀 인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난 거를 그렇게 꾸준히 인출을 해나가기 때문에 좀 돈이 쌓인다는 재미도 있고 수익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단기 매매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복리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처음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제 수익이 나면은 이제 출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투자 시드를 불려 나가는 게 괜찮을지도 고민이 돼요.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100만 원으로 매매해서 매매 횟수가 많잖아요, 단타는.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매매를 하면은 계속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수익이 나면은 일단 1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다 빼시는 걸 추천드리고, 내가 이 100만 원으로 매매해서 정말로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난다. 그럴 때에는 이제 조금씩 시드를 늘려 나가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그럴 때에는 돈을 계좌에 입금해서 늘리시기보다는 수익이 난 거를 좀 덜 빼는 식으로 해서 늘리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났을 때에는 그때부터 시드를 늘린다고 생각하고,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인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0만 원으로 시드를 올리고 이제 또 12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은 계속 또 인출을 하면 되겠죠. 그러다가 또 이제 120만 원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면은 또 이제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가시면은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좀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인기님은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 금액은 또 다시 투자하시는 곳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.
그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단점이 복리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시드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,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매매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 그릇도 늘어나면은 조금 더 금액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익 나는 금액은 빼가지고 좀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편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투자하는 게 나스닥 100 ETF랑 S&P 500 ETF랑 비트코인이랑 금 이런 데 분산으로 그냥 투자를 해요. 그래서 단기 매매로 수익 나는 그런 거를 그냥 지금 싸다 비싸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산을 배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매수를 해놓으면은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들은 뭐 단기간에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들이거든요. 그래서 크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단기 매매로 내놓은 수익금을 쌓아놓는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고, 그래도 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헤징할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 파트 쓰실 때 네. 어느 부분 쓰기가 가장 어려우셨어요?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예수금에서 막 돈 빼잖아요, 수익 나는 거. 그런 부분을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관련돼가지고 이제 조금 책 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서 저도 단기 매매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, 네. 제가 직장인이잖아요. 직장인은 좀 단기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이지만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직장인이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경우는 좀 쉽진 않은데,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좀 9시가 아니라 조금 늦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단기 매매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점심시간에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점심시간이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볼 수 저 있을까요? 12시부터 1시까지요.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은 언제? 9시부터 9시 반이요. 그날 대장주를 점심시간에 사가지고, 그러니까 중간까지 괜찮으면 다음날로 가져가서 아침에 파는 전략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오후에 그래도 좀 가끔씩은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그때 매도하는 전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 직장인이지만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요. 근데 제가 그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매매가 방금 말씀드린 매매거든요. 너무 아침에 사가지고 장중에 수익 나는 종목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오후에 좀 늦게 오른 상태에서 사더라도 그날 좀 시장 확실히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가 맞다면은 종가까지도 또 종배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오후에도 좀 강할 수가 있고, 다음날 만약에 뭐 그날 상한가 가면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뜬다든지, 그리고 또 그런 대장주 같은 종목은 다음날 아침에도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정도 매매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책 기반으로 한번 강의를 부탁드렸는데, 다음 시간은 인기 있는 테마를 고르자 네. 라는 주제로 수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.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빠르게 찾는 방법부터,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죠. 그런 방법부터 해서 그날 테마가 뭔지 보는 방법, 뭐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기 있는 테마를 고르자라는 내용으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